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태규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이 정책 포럼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이 경쟁력, 특히 지재권과 관련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엄무영 박사님과 그 최은욱 박사님께서 여러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다양한 애로점이 있지만 그 애로점의 밑바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문가,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이 움직여 그 대응할 수 있는 관련된 자금,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필요한 정보,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나 정책,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네 가지의 각각의 부분을 터치하는 발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산, 자금과 관련된 이제 정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제언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보험을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국가가 예산으로서 끝없이 밀어주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이 워낙 많고 또 소송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끝없는 이 비용 소모전 같은 이런 지식재산 소송 관련된 어떤 비용을 국가가 정책 자금으로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험을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장 실패, 정책과 시장의 실패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실패의 영역에 있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트리거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뽑아서 일단은 적어봤습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 단계의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정책 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혹시 보실 수 있고 어 속된 말로 이렇게 구미가 좀 당기신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기쁜 어떤 자리와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배경을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서로는 좀 간략하게 하고 뒤에 재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IP 소송 건수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우리는 신문에서 주로 대기업의 소송 건수에 대해서 접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그 소송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비중이 25%에서 50%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이 대기업은 소송을 해도 세틀다운 하면서 배상을 하고 그 소송 비용을 감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이 걸리면 많은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적 타격은 중소기업이 훨씬 크다는 면이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가 예산적으로 밀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산 매칭해서 밀어주는 사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를 2008년도부터 특허청이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평가 역량이라든지 보험료 산정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민간 보험회사의 그 역량이라든지 그 역량과 보험자와 가입자의 정보 비대칭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현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견고하고 견실하게 시작되고 있고 그렇게 확 피지는 아직 않았지만 자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민간 손해업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도입을 한 후 정부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보호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지재권 소송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것보다는 소송 비용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사업을 진행했고 3년 동안 97개 기업이 평균 뭐 2천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중에서 개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는 약 이 정도. 그래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한 보험 사업이죠. 사실은 이걸 정부가 끌고 가는 사업이지 민간에서 스스로 가입하려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평가 역량도 중요하지만 보험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IP 보험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보험이 나가느냐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 자료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과거의 통계 자료가 많이 쌓이려면 민간 자생적으로 가입할 의향이 지금 현재 없고 민간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정부의 개입은 쉽게 말해서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산으로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워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보험 가입자 수를 증가하는 정책을 쓰고 이를 통해서 사고율을 추정을 하며 사고율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 설계를 출시를 민간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되고 자발적 가입, 그러니까 민간이 출시할 때는 사고율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이런 어떤 순환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보험의 그 소송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초기에 트리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한 3년 내지 5년 또 3년 내지 5년 이렇게 총 대략 한 10년 이상의 어떤 정책적인 지속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신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든지 아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소송이 생겼어도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신기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 조건에 IP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하여 IP 보험 가입 확산을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은 대부분 소송 비용에 대한 일부 보전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소송을 딱 당하면 소송 비용 일부 보전 가지고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배상액도 있고 소송 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아봤자 나머지 비용을 회사가 알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자동차 보험처럼 종합보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책임보험 대물 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IP 종합보험도 책임보험과 소송비용, 손해배상비용 등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렇게 종합보험 형태로 구성을 하고 책임보험이 가입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일하는 책임보험이 가입자 부담하고 보상보험은 최저 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이제 이런 인증 조건을 내걸었을 때 두 번째는 책임보험을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고 요 부분에 최저 보상 보험료로 가입자 부담하든지 아니면 일정 비율식으로 매칭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합보험을 만들고 이 중에서 보험을 일단은 일부라도 어쨌든 가입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사고 발생 확률과 보상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비용이 얼마든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가입하게 하는 방식을 예산 지원과 함께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 조건의 IP 종합 보험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동 물건으로 인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서 만 26세 이상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보험사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더라도 그걸 공동 물건으로 풀을 모아서 관리하고 거기서 뭔가 손해가 발생하면 그 풀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분쟁 경험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됐거나 대응력이 낮다고 분석된 기업들은 이렇게 공동 인수 공동 물건으로 기업이 가입을 하되 보험사에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공동 인수 보험으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대응하고 여기서 손해율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재보험 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형태로 해서 약간 리스크를 분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IP 종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IP 분쟁 지원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절차 그 보험이 외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든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든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분쟁 컨설팅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벤처기업이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조건에 제도적으로 집어넣고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물건은 공동보험으로 인수시켜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정부의 컨설팅 지원을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줘서 어쨌든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가면 그래서 가입자가 늘어나면 사고율이 계산되고 사고율이 계산되다 보면 자생적으로 민간보험이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세 가지 정도를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과제 정책을 1단계 보험 가입자 확대기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2단계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율이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사고율이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면 사고율을 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초기 좀 러프하지만 그랬을 때 사고율이 나오면 민간 보험사에서 이제 스스로 상품을 설계하고 보험사가 뛰어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줘서 보험을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자, 가입자가 늘어나면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익시트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빠르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